하얀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정체불명의 흰 가루가 들어 있었다. 남편 김석주는 그것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내연녀 민효주는 은밀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 가루만 있으면 아내를 독살할 수 있어. 석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남편은 내연녀와 함께 아내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달 전 평범한 하루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이정혜 씨 사망보험금 5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희의 눈가가 붉어졌다. 돈보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더 크게 다가왔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 돈으로 집도 고치고 빚도 갚자. 맞은편에 앉은 김석준.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눈빛은 차가웠다. 입가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정희는 그 의미를 몰랐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을 믿고 있었다. 석준은 태연하게 말했다. 다녀올게. 평소와 같은 인사였다. 그러나 목소리는 묘하게 들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마음속에는 새로운 욕망이 싹 텄다. 정희는 홀로 남았다. 통장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돈이 생겼지만 마음은 허전했다. 상실감은 여전히 깊었다. 돈으로는 채워지지 않았다. 출근한 석준. 책상 앞에 앉아도 집중하지 못했다. 동료의 질문에도 대답을 놓쳤다. 눈빛은 허공을 헤맸다. 머릿속은 돈 생각으로 가득했다. 5억 원 그 돈은 내 것이어야 한다. 마음속 독백이 울려 퍼졌다. 퇴근 시간이 되자 석준은 전화를 걸었다. 여보, 준범이가 보자고 해서 잠깐 만나고 들어갈게. 어설픈 핑계였다. 정희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끄는 석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발걸음은 이미 가벼워져 있었다. 그의 목적지는 다른 여자였다. 민효주. 아내가 모르는 이름. 석준이 9개월째 숨기고 있는 여자. 그녀는 그에게 유혹과 탐욕을 심어주었다. 그는 오늘 특별히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아내의 통장에 들어온 5억 원.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새로운 삶의 열쇠였다. 하지만 그 열쇠를 얻기 위해선 아내가 사라져야 했다. 석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독살만이 답이다. 그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입가엔 여전히 웃음이 번졌다. 아무도 모르게 비극은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평범했던 가정은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은 독살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아내의 운명을 뒤흔들 독이 서서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김석준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다. 안에서는 민효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효주는 익숙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석준은 자리로 다가가 앉았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그 관계는 은밀했다. 아내 이정희는 전혀 몰랐다. 효주는 술잔에 맥주를 따랐다. 거품이 넘치자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에 석준의 마음은 더 흔들렸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돈이 들어왔어. 효주의 눈이 번쩍였다. 얼마나? 5억. 정희 아버지 사망 보험금이야. 효주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리고 곧 입술을 달싹였다. 그 돈 우리 거야. 석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우리 거로 만들 수 있지? 효주는 잔을 내려놓으며 석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는 한 단어를 입에 올렸다. 독살. 석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두 글자는 너무도 무거웠다. 그러나 동시에 달콤했다. 효주는 그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 여자가 사라지면 당신은 자유야. 그녀의 목소리는 유혹이었다. 석준은 이마를 짚었다. 머릿속에 아내의 얼굴이 스쳤다. 그러나 그 얼굴은 곧 돈으로 덮였다. 그는 중얼거렸다. 정말 가능할까? 효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방법을 찾아놨어. 그녀는 작은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흰 가루가 있었다. 석주는 손이 떨렸다. 봉투 속을 들여다봤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다. 효주는 귀에 속삭였다.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석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였다. 욕망이 두려움을 눌렀다. 효주는 잔에 술을 따랐다. 그리고 흰 가루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장난스레 가루를 떨어뜨릴 듯 흔들었다. 석준은 숨을 삼켰다. 그녀의 미소는 더 깊어졌다. 이렇게 하면 돼. 그녀는 술잔 위로 가루를 뿌리는 신용을 했다. 석준은 그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손끝이 움찔거렸다. 그는 드디어 깨달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효주는 다시 손을 잡았다. 당신은 이제 선택만 하면 돼.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도 달콤했다. 석준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입술을 달싹였다. 그래, 독살밖에 없어. 효주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얽혔다. 그 방 안엔 음모와 욕망만이 가득했다. 석준은 이미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는 스스로 결심했다. 정의는 사라져야 한다. 마음속 독백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러나 입가에는 다시 미소가 번졌다. 그렇게 두 사람의 독살 모의는 시작되고 있었다. 과연 그녀는 눈치채지 못한 채 끝을 맞이하게 될까요? 밤, 김석준은 작은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 안에는 민효주가 건넨 흰 가루가 들어 있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입가엔 미소가 스쳤다. 곧 모든 게 내 것이 된다. 그의 속삭임은 욕망으로 가득했다. 효주의 목소리가 귓가를 떠돌았다.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석준은 와인잔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 흰 가루를 살짝 흘려보았다. 액체 위로 잔잔히 퍼져나갔다. 붉은 술과 섞이며 섬뜩하게 일렁였다. 그는 그 광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다. 아내 이정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석준은 급히 봉투를 감췄다. 정희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여보, 뭐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석준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혼자 술 한잔 하려고. 정희는 테이블 위 잔을 바라봤다. 붉은 액체가 묘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미소를 지어 보였다. 몸 챙겨. 요즘 술 자주 마시는 것 같아. 석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정희는 방을 나서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뭔가 이상해.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남편의 휴대폰을 무심코 집어들었다. 화면에 남겨진 문자 한 줄. 오늘 밤이면 끝. 그녀의 눈이 커졌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이게 무슨 뜻이지? 석준이 다가왔다. 정희는 재빨리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그러나 정희의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혹시 나를 두고 한 말인가? 그날 저녁, 석준은 다시 와인잔을 준비했다. 이번엔 손길이 확실했다.
흰 가루를 천천히 떨어뜨렸다. 잔 속에서 기묘한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그는 만족스러운 눈빛을 보였다. 문득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정희가 조용히 다가와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도 슬펐다. 여보, 요즘 따라 술을 자주 마시네. 그녀는 웃는 듯 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석주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러나 곧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괜찮아. 그냥 기분 탓이야. 정희는 잔을 바라봤다. 그리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석주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밤 반드시 끝낸다.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석준의 눈빛은 이미 광기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도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내 남편 뭔가 숨기고 있어. 불안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남편을 지켜보기로 했다. 밤은 깊어갔다.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흘렀다. 한쪽은 독사를 꿈꾸었고 다른 한쪽은 그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비극의 밤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피할 수 없었다. 과연 그녀는 이 죽음의 맛을 알아챌 수 있을까? 어둠이 내린 저녁. 김석주는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올려놨다. 그 손에는 작은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봉투 속 흰 가루가 묘하게 빛났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미소는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와인잔에 흰 가루를 떨어뜨렸다. 붉은 액체가 섬뜩하게 일렁였다. 소용돌이처럼 퍼져나갔다. 석주는 그 잔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오늘 밤이면 끝이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다. 이정희가 들어왔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의심스러웠다. 여보, 오늘따라 술을 많이 마시네. 석주는 움찔했지만 억지로 웃었다. 그냥 기분이 좀 그래서. 정희는 잔을 바라봤다. 붉은 액체 속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심장이 요동쳤다. 저건 뭔가 이상해. 석주는 잔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당신도 한 잔 마셔.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정희는 그 잔을 바라보았다.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잔을 집어든 순간 그녀의 눈에 번뜩이는 것이 보였다. 흰 가루가 바닥에 살짝 흘러 있었다. 정희의 눈이 커졌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 사람 날 독살하려는 거야. 순간 숨이 막혔다. 잔을 들고도 입에 대지 못했다. 석주는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마셔. 단호한 명령처럼 들렸다. 정희는 손을 떨며 잔을 내려놓았다. 여보 왜 이래? 목소리는 떨리고 눈엔 눈물이 고였다. 석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잔을 들어 그녀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정희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당신 나를 죽이려는 거지? 석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러나 입술은 웃고 있었다. 그래. 넌 이제 끝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잔인했다. 정희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손끝이 와인잔을 놓칠 듯 흔들렸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무거운 발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경찰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석주는 놀라서 몸을 돌렸다. 손에 쥔 잔이 흔들렸다. 붉은 액체가 바닥에 쏟아졌다. 경찰의 목소리가 울렸다. 김석준 씨, 독살모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눈빛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경찰 뒤에 서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난 알고 있었어. 당신이 날 죽이려 했다는 걸. 석주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철컥 쇳소리가 울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어떻게 알았어? 정희는 차갑게 그를 응시했다. 사람은 눈빛을 숨길 수 없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눈빛은 단단했다. 민효주의 이름이 경찰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내연녀 민효주도 이미 체포했다. 석준의 눈이 커졌다. 그제야 그는 무너졌다. 두 다리가 힘을 잃었다. 수갑찬 손이 덜덜 떨렸다. 정희는 숨을 고르며 잔을 내려놓았다. 붉은 액체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독이 아니라 이제 증거였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끝난 건 내 목숨이 아니야. 경찰이 석준을 끌어내 갔다. 방 안엔 무거운 침묵이 남았다. 정희는 홀로 서 있었다. 몸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끝난 건 당신의 인생이야. 석준은 문 밖으로 사라졌다. 수갑이 찬 채 고개를 떨군 모습.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처절했다. 한때 평범했던 남편의 마지막이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다. 그러나 이번엔 자유의 눈물이었다. 과연 이 끝은 벌이었을까 아니면 뒤늦은 구원이었을까? 차가운 새벽 경찰차가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다. 뒷좌석에 앉은 김석준의 손목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옆자리에 앉은 민효주. 화려하던 미소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도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욕망으로 얽혔던 관계는 끝나 있었다. 독살만이 답이야. 효주의 속삭임이 석준의 머릿속을 때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게 악몽처럼 떠올랐다. 동시에 이정희의 눈물이 떠올랐다. 평범하고 다정했던 그녀의 미소. 그것을 배신했던 순간들. 석준의 가슴은 무겁게 짓눌렸다. 경찰차가 멈춰섰다. 두 사람은 끌려 내려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남편과 내연녀, 아내 독살 모의로 체포. 기자들의 외침이 거리를 울렸다. 석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효주는 눈을 감았다. 세상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다. 한편 이정희는 집에 홀로 앉아 있었다. 눈앞에 테이블 위엔 붉은 와인잔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었다. 흰 가루가 섞였던 흔적. 그녀는 잔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끝난 건 내 목숨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눈물이 흐르면서도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아버지의 장례식 때 떠올렸던 슬픔, 그리고 남편의 차가운 미소.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깊고 길게 마지막 긴장을 내뱉듯. 그리고 다시 눈을 떴다. 그 눈빛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끝난 건 그들의 인생이야.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화면은 경찰 조사실로 바뀐다. 석주는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형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김석준 씨, 독살 계획을 인정합니까? 석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렀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옆방에선 민효주가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석준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가 시켰어요. 난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러나 형사의 눈빛은 냉정했다. 두 사람 모두 벗어날 수 없었다. 재판정.
방청석은 술렁였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메웠다. 피고인 김석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민효주,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석준의 눈이 감겼다. 효주는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방청석 한쪽 이정희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러나 표정은 단단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의는 무너지지 않아. 법정을 나서며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하늘이 맑게 열려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눈물을 말려주었다. 그녀는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 끝난 건 내 목숨이 아니었다. 끝난 건 독사를 꿈꾼 두 사람의 인생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터졌다. 그러나 이번엔 그녀를 비추지 않았다. 관심은 이미 범죄자들에게 쏠려 있었다. 정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눈물과 함께 피어난 작은 미소. 그것은 자유의 미소였다. 석주는 감옥으로 향했다. 철창이 덮이는 소리가 울렸다. 그의 두 눈은 공허하게 떨렸다. 민효주는 차갑게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이제 다시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정의는 홀로 서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건 단 하나. 나는 살아남았다.